이거는 이제 오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122쪽을 한번 읽어보세요. 122쪽. 그래도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줬잖아. 시간을 줬는데 그래도 미리 읽어봤을 우리 수연이한테. 수연아, 뭐에 대한 얘기였나요? 이 122쪽의 얘기는. 간편하게 해. 뭐야, 너 읽어봤잖아. 어제 방금 읽어야 안 읽었어? 민서가 읽어줘. 아니, 이런 숙제를 잘해온 건 좋은 거지만 둘 다 안 읽었다고? 읽어서 안 읽었어. 이거 자, 이거 얘기해줘봐. 이거 그냥 간단히 하면 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일단 우리가 이걸 독해장 숙제를 내진 않았어서 여러분이 단어 같은 거 모르는 게 좀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일단 여기 여러분은 이거 있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는 여러분이 몇 번 봐서 알겠지만 이 컨셉에 되게 충실하단 말이야. 이번에 5단원에 묶여있는 지문들의 컨셉은 바로 이 대립이라는 건데요. 여기 이쪽이 뭐냐면 통념이라고 적었어요. 통념이라고 적었어요. 준영이 왜안 적었어? 적었어요. 이거는 통념이 뭐냐, 통념. 약간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통된 생각입니다. 공통할 때 통이 한자가 똑같아요. 개념할 때 염자가 똑같은데 통일된 생각,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no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A라고 얘기할 때 나는 B를 얘기하겠다. 남들이 다 옳다고 얘기할 때 난 틀렸다고 얘기하거나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른 글쓴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이번 5단원의 컨셉입니다. 이 컨셉을 왜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읽다 보면 그 패턴이 보이죠. 지금도 그러면 이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기대할 게 뭐냐, 어떤 걸 기대하면서 읽어야 하냐면 이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일반적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거하고 대립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1문단을 읽으면서 여러분 찾아주세요. 빨리 찾는 친구가 그냥 손 들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1문단에서 등장한 일반적인 생각이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한번 해봐. 이걸 직접 찾아야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받아 적고 이런 건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을 때 글쓴이하고 대화를 하는 능력을 좀 길러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 길고 멋들어지게 안 얘기해도 되니까 간편하게 얘기해 주지. 준영이? 예. 해석은 그냥 말이요. 그럼 막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짧게 뭐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생각이지. 프로세스가 가공 처리하는 가공된 음식을 약간 건강하지 않다고 그렇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벽해요. 너무 잘했어요. 저겁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준영이. 보자. 사실 통념은 어디 등장하냐면 여기 등장하거든요. 여기 이제 통념이 등장을 해요. 사실상 첫 문장이었죠. 여러분이 뭐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통념은 등장하는 통념이 뭐냐면 오늘 주인공 2명을 모시겠습니다. 일단은 가공 처리된 음식들. 사실 프로세스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뜻은 과정이죠. 과정. 명사로 뜻하면 과정이 되지만 동사로 뜻하면 어떤 과정을 지나가다, 과정을 통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ed가 붙었으니까 과거 분사거든요. 가공 처리된 그런 가공 과정을 거친 이런 뜻이에요. 가공된 음식들을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자, 이제 선생님이 연두색을 들면은 이거는 어법이나 어휘죠. 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텐트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글을 읽을 때 맨날 보게 될 단어고요. regard를 되게 지금 준영이가 잘 해석했거든요. 도우나 regard가 무슨 뜻이냐? 그렇지. regard A as B 하면은 A를 B로 여기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준영이가 얘기한 게 잘한 거죠. 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오늘 두 개가 비교가 되는데 이 자연 음식하고 자연적으로 그냥 그 땅에서 유기농으로 이제 캐낸 음식하고 가공 처리를 한 음식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통념은 뭐냐? 잘 봐. 가공된 음식을 unhealthy하다고 여기고 자연적인 음식을 건강하다고, healthy하다고 여기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민서야,
우리가 오늘 컨셉에 충실하다면 이 5단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겠니? 아니면 나는 좀 생각이 다른 데를 하겠니? 그렇지.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겠죠. 계속 갑시다. 우리가 come across 여기다 밑줄 짝 그세요. 무엇을 만나다 또는 마주치다 뭐 이런 겁니다. 경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만날 때 foods with description tinned는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 통조림 만든 일, 통조림으로 만든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통조림으로 만들었다는 어떤 description 설명이나 rehydrated 뭔가 뭐라 그러죠 이거는 약간 그 말린 건조 그 뭐 훈제 이런 거 있죠. 그거랑 freeze dried 냉동 건조 이렇게 이런 어떤 언급들을 딱 받았을 때 그런 description을 갖고 있는 음식을 만났을 때 we are prone to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비동사 다음에 prone to는 tend to랑 똑같아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그것들이 unhealthy 하거나 최소한 inferior 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inferior이 뭐냐? 열등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보다 좀 건강적으로 좋다고 느끼지는 않는데요. 열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좋아요. 준영이 잘 쓰고 있나? 네, 좋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거나 열등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however에다가 세모를 잡아주세요. 물론 세모라는 거는 이제 얘가 접속사는 아니고 얘는 원래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왜 세모를 잡았냐면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쪽 1문단과 however 기준 시점으로 뒤쪽은 아예 다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선생님 빨간색으로 얘기하면은 그 완전히 이 글을 핵심적으로 파악할 때 필요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하잖아. This is not always true. 수연아,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그렇지, 이겁니다. 이것은 항상 사실이 아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 주장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은 바로 얘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항상 unhealthy하진 않아. 가공된 음식이. 자, 그러면 윤호야. 이제 선생님하고 한 시즌 독해를 하면서 물론 약간 해외여행으로 멀리 가 있긴 했었지만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확 크게 했어. 그럼 글쓴이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지? 그렇지, 설명해줘야 돼요. 이제 근거가 나올 거거든요. 이 말만 하고 떠나는 이제 글쓴이는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근거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근거가 나오겠구나를 이제 짐작하고 읽는 사람은 전혀 이 글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보다 글 읽는 능력이 더 좋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비컷으로 나오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근거가 나와요. 가공된 음식들은 가끔씩 makes them healthy하거나 그 어떤 음식들, 푸드들을 healthy하거나 그 영양분 있게, 영양가 높게 만들어 버린다. 미안해요. 가공된 음식이 아니라 분사로 해결하면 안 되고 이건 동명사 주어거든요. 그래서 처리하는 겁니다. 가공 처리하는 것. 음식을 가공 처리하는 것은 가끔씩 여기서 되면 푸드겠죠. 음식들을 건강하거나 영양가 높게 만들어. 이게 1번입니다. 음식들을 건강하거나 영양가 있게 만들어주는 게 1번 근거예요. 1번 근거. 실제로 naturalness는 준영아 여기에서 미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떤 게 떠오르니? 얘의 품사는 뭐일 것 같아? 명사. 그렇지.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ment로 끝나거나 이렇게 끝나면 무조건 명사잖아. 그래서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또는 음식이 자연에서 나왔다는 그 어떤 특징은 그것은 유기농은 does not necessarily mean이라고 하는데요. 수연아, necessarily가 무슨 뜻인지 아니 혹시? 그죠. 원래 necessary는 필요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뜻이에요. 왜냐면 does not mean은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이때 necessary는 무슨 뜻일까 얘들아? 잠깐 생각해봐. 민서? does not necessarily mean 의미하는 건 아니래. 여기서 necessarily 뭘까? 항상 거의 비슷해요. 조금만 더. 필연적으로가 아주 좋은 말인데 조금 간편화시키면 반드시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꼭 그런 건 아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사실 이 자연에서 음식이 나왔다는 거는 꼭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음식이 healthy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를 이 사람은 뭘 드냐면 예시 여러분 갑니다. 예시는 우유예요. 1번 예시. 1번 주장의 예시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예시로 우유를 얘기하는데 우유는 pasteurized가 좀 어려운 단어 내가 찾아봤더니 뭔 소리냐면 저온 살균하다라고 하네요. 저온 살균하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pasteurize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해야 될까? 민서야? 지금 이 사람이 가던 흐름이 있잖아. 흐름이. 자연스러운 음식을 되게 추앙하고 막 너무 좋다고 얘기해? 아니면 가공된 식품도 나름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1번 아니면 2번? 2번이죠. 잘 봐.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약간 자연스러움의 어떤 가치를 지금 좀 약간 폄하하고 있거든. 자연스러움이 꼭 음식이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뒤에 읽어보자. 예시로 나온 이 우유가 has been pasteurized라고 하는데 이 pasteurize가 저온 살균하다라는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걸 여러분이 어떤 단어로 좀 바꿔서 생각하면 좋을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그 단어? 그렇지. 땡큐 준영이. 아주 속 시원해요. 저겁니다. 얘를 여러분이 만약 뜻을 몰랐으면 그냥 process 정도로 바꾸고 읽었으면 됐겠죠. 그렇죠? 왜냐면 정확히 같은 뜻은 아니지만 어차피 가공 처리의 그냥 종류 중 하나란 말이야. 저온 살균하는 게 나도 잘 모르지. 그냥 낮은 온도에서 그냥 살균하나 보지. 근데 이 가공 처리가 되었다고 해석하면 그냥 읽혀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유가 가공 처리되었어. 또는 저온 살균되었어. 왜냐하면 언제부터? 19세기 후반부터 뭘 하기 위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자, 뭘 하기 위해서였냐면 해로운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저온 살균이 되었어요. 그러면 수연아,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일이야, 부정적인 일이야? 긍정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나쁜, harmful한 박테리아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근거가 되죠. 어떤 근거예요? healthy하다는 건 아니에요. 꼭 자연스러움이 healthy한 건 아니고 이렇게 우유를 가공 처리한 게 오히려 헬스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박테리아가 죽으니까. 2번. 자, also를 보시면 되는데요. also의 뜻은 또한이기 때문에 주장, 그러니까 근거 2번이 나와요. 2번 근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 이것도 동명사 주어거든요. 동명사 주어여서 음식을 가공 처리하는 것은 또 뭐 할 수 있냐면 또 뭘 도와줄 수 있냐면 to preserve nutrients. 이거 이제 밑줄 노란색으로 영양분을 보존할 수 있어요. preserve 보존하라거든요. 영양분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이거 궁금하지? 어떤 경우에 보존되는지 예시를 좀 보고 싶잖아. 예시가 여기 나와요. For example 예시가 나와서 또 예시 등장하죠. 여러분이 뭐 for example 정도는 너무 쉽죠? 예시가 등장하는구나 아마 느끼고 있을 거고 그냥 보면 됩니다. 어떤 예시가 있냐? 예를 들어서 채소나 과일을 이렇게 얼리는 것은 채소나 과일이 투부정사하게끔 도와준대요. 투부정사 여기서 목적격 보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과일과 채소들이 retain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retain은 약간 유지하다. 이렇게 뭔가 막고 이렇게 잘 보존시키는 거거든요. 뭘 보존하냐면 여기 영양분을 보존하게끔 도와줍니다. 얼리는 거. 그러면 수연아, 오늘 나왔던 여러 단어 중에 얼리는 거를 포함하는 단어가 또 뭐지? 별로 멀리 있지 않아요. 얼리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이거야. 가공이죠, 가공. 프로세스의 여기 일종입니다. 그렇죠? 알겠죠? 얼리는 것도 어쨌든 그 프로세스, 가공이잖아. 그냥 놔뒀으면 그 음식이 얼렸을 리가 없지. 그냥 가만히 있었을 텐데. 가공 처리하는 거예요. 자, otherwise degrad인데 degrade 되게 어려운 단어는 맞지만 우리 최근에 여러분이 만약에 기억을 좀 잘 살린다면 2주 전에 우리가 정규반 할 때 되게 많이 봤던 단어거든. 이거 어디서 봤니? 플라스틱. 그렇지. 플라스틱에서 biodegradable 그거 기억나니? 이거 뭐였어 그러니까 degrade는. thank you. 분해하답니다. 아주 잘했어. 분해야. 그러니까 otherwise의 뜻은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해석을 하면 그렇지 않으면 분해되었을지도 모르는 영양분을 retain, 잘 보존시킨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게요. 네, 선생님이 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진 빠지니까 마지막으로 가면은 어소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되냐? 아 이게 근거 3번이구나 라고 준비하시면 돼요. 근거 3. 자 마지막으로 이 가공 처리하는 것은 가끔씩 뭘 할 수 있냐? Adds vitamins. 오 신기하네.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추가시켜 줄 수가 있대요. 특정 가공식품에 애초에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in their natural state 자연적인 상태 이게 상태가 여기서 상태에서는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던 가공식품에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준다고 합니다. 다 했죠? 자 이제 가보자. 밑에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요. 물론 some ultra processed foods can be connected with bad health. 여기서 bad health에다가 밑줄 그으시고요. can be를 쓰면서 뭐뭐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남겨뒀어요. 가능성의 can be인데요. 여기선 이 사람은 뭘 한 거냐면 인정을 했어요. 인정. 왜냐하면 이 사람도 어디까지 딱 선을 그어준 거냐면 그러니까 건강에 나쁜 가공식품이 존재를 아예 안 한다고 주장한 건 아니야.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부정적인 건강 결과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 얘들아 이거야. 봐봐. 모든 가공식품들이 여겨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공식품들이 같은 의심, 서스피션을 갖고 얘네 되게 나쁜 애들이야, 건강에 최악이야 라고 여겨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주장이죠. 마지막은 이 사람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이 밑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들은 모든 가공식품들을 다 거절하는 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배워라 좀. 뭘 배워? 투부정사하는 걸 배워라. 어떤 것들이 그들의 건강에 useful하고 이롭고 어떤 것들이 그렇지 않은지를 tell. 이때 tell은 무슨 뜻이냐? 말하다가 아니죠. 구분하답니다. 구분하는 법을 좀 배워라 라고 하시고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얘들아 복습. 오늘 배웠던 단어 중에 단어 뜻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딱 보면서 이런 패턴의 글도 있었으면 그걸 좀 느껴주세요. 특히나 이 텔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 긴 글을 읽을 때 이걸 구분하다로 읽는 사람과 말하다로 읽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결론 차이가 납니다. 구분하다예요. 공부하시고 이효선은 동의하니? 이런 음식에 대한 생각?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있을 수 있어요. 난 선생님도 비슷해요. 사실 모든 건 그렇지 않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주장이 되게 탄탄한 이유가 다 깐 게 아니야. 다 깐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게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죠. 아주 좋아요. 다들 잘 읽고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윗학년 올라가서 지금 막 오늘도 새로운 학생이 우리 학원 출신인데 수능을 마치고 우리 학원에서 이제 알바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4-5명이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저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보통 무슨 일을 하냐? 문법 타이핑, 문법 문제은행 타이핑, 아니면 자습실 채점 등등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잘하면 강사도 하면 나올 것 같아요. 학원에도 우리 학원 출신의 선생님이 이미 계세요. 이미 우리 학원 출신의 선생님이 이미 계시긴 하는데 추가될 것 같아요. 감개무량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언젠가 고등학생이 되고 수능을 보겠지만 수능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시켜? 나 솔직히 관심 있어? 가공식품? 관심 없잖아. 이거 왜 시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공계 학생이면 나중에 전공서적이 선생님보다 더 영어를 많이 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기, 화학, 기계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책 볼 거고 의대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학생 올라오고 나이가 들수록 영어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영어를 많이 보고 살 텐데 카이스트 분들은 오히려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영어를 더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영어책 읽혀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죠. 한문 교육이나 국어 교육 가면 사실 영어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동안 영어를 이렇게까지 볼 일은 없을 테지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이 친구 똑똑하다. 약간 능력 있다. 이런 걸 어디서 느끼죠? 나하고 분명히 똑같은 텍스트를 읽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하고 퀄리티가 달라. 결국 문해력을 보는 거예요. 문해력. 문해력이 쉽게 얘기하면 뭘까? 민서야, 문해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거야. 혹시 뭐라고 이해하고 있니? 문해력이란 건 뭐야? 그렇지, 맞아요. 글을 이해하는 거고요. 글을 이해하는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문해력을 뽐내면서 나 이만큼의 문해력이 있어요를 잘 증명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들은 이제 국가적으로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이 친구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그 친구들을 뽑아서 그런 하이 퀄리티의 에듀케이션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학, 과학 뭐 다 똑같고요. 그냥 정보 습득이나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이해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지. 이게 지금 단어 보고 그냥 해석하는 거에 그치면 여러분은 이제 뭐랄까 좀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말이 너무 많았고 뒤에 넘기셔서 120 몇 쪽이야? 거기 가서 읽어보세요. 2번 126쪽 가가지고 읽어보세요. 자, 1번에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만 가지 말고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너무 천천히 읽지 말고 쭉 읽어.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주는 건 여러분 지금 정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길게 쭉 당기면서. 그리고 속으로 읽어보면 안 됩니다. 언제 한번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속으로 읽기 시작하면은 그 속도가 딱 트랩이 돼요. 갇혀버리거든요. 수현이 하고 있었네. 그래서 멀리 봤을 때 눈으로 읽거나 차라리 손이나 펜으로 이제 긁으면서 읽는 건 괜찮은데 속으로 읽지 마세요. 단어 하나하나를 속으로 읽기 시작하면 속도가 굉장히 제한이 걸려요. 민서 괜찮아? 눈이 좀 졸려 보여. 그럴 수 있죠. 자, 잘 읽어보고 민서는 왼쪽 여기 약지에다가 반지를 켰네. 보통 약간 연인이 있는 사람들끼리 연인 거 하시네요. 우정 반지. 패션 반지요? 생일 선물로 받았어. 좋네요. 잘 어울려요. 좋습니다. 자, 읽어보고 또 물어봐야겠지? 도훈아. 오늘 이 글을 읽어봤는데 이 글 속에서 등장했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뭐 같아요? 좀 틀려도 돼요. 자유롭게. 다른 친구들 준비하고 있어요. 한 명만 더 시켜보. 그냥 한 명만 시킨다고 해도 나는 안 되겠지. 생각을 놔버리지. 도훈이? 괜찮아. 편하게. 뭐가 중요해? 뭔가 칼로리 얘기하는 것 같기도. 맞아요. 땡큐. 그거만 해도 많이 도와줬어. 고맙고. 윤호도 이제 문제 푸는 건 너무 멋있는 행동이지만 이제 또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윤호야, 읽어봤어? 네. 뭐에 대한 얘기였어? 일단 이 글 속에서 등장했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 같아? 칼로리에 집착하는 거. 칼로리 집착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둘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했던 질문에서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선생님이 언제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글쓴이가 자기가 쓴 글에서 important 뭐 이런 거 나오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매우 중요해요. 앞에 보세요. importance.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보자. 이거 해석할 때는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이 주어를 꾸며주죠. 보면은 해석을 해보면 큰 주어가 이렇게 끝나요. 누구냐면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본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 The importance of daily calorie intake. 윤호야, intake가 무슨 뜻입니까? 흡수, 그렇죠? 섭취, 흡수거든요. 잘했어요. 흡수, 섭취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로리 섭취, 데일리니까 매일매일이에요. 일일
칼로리, 열량의 섭취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얘기해요. obsess가 집착하다거든. ed가 붙으면 당하는 거니까 집착하는 이에요. fitness는 뭐니 얘들아? 약간 몸짱 이런 거 있죠. 막 그 몸 좋고 막 이러면서 몸매 또는 어떤 체형에 집착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뭐에 대해서? The number of calories we consume. 우리가 소비하는, consume하는 칼로리의 양에 대해서. The number of는 민서야 어떻게 해석해? The number of. 뭐뭐의 수 또는 양이죠. 잘했어. 이거랑 맨날 비교되는 게 a number of죠. a number of는 수연아 무슨 뜻이니? A number of people. A number of 많은이에요. 잘했어요. A number of는 많은이고 지금처럼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나 양인데 우리가 소비하는 칼로리의 양에 굉장히 집착한다는 거죠. 우리반에는 뭐 아직 그럴 나이는 없으니까 그렇죠. 다이어트를 막 심각하게 할 일은 없죠. We even have apps. 우리는 뭐도 갖고 있냐면 이거 어려운 단어입니다. Keep track of. track은 뭐냐면 뭐뭐를 추적하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하나 다 계산해주는 앱도 갖고 있어요. 뭐를? The number of calories we consume throughout the day. 하루 중에 throughout은 그거 통째로잖아. 하루 통째로 하루 중에 우리가 소비하는 칼로리의 양을 모두 하나하나 추적해서 계산해주는 앱도 있다. 여기까지가 통념입니다. 통념이라고 좀 쓸까요? 옆에다가 통념이라고 쓰고요. 매일 소비하는 칼로리에 집착한다. 이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많은 다수는 매일 소비하는 칼로리에 집착한다. 물론 이 사람이 조금 한정시킨 거는 모든 사람은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또는 다이어트 해본 사람은 칼로리에 좀 집중을 한다. 이게 통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5단원은 결국 이거를 리젝해요. 내가 똑같은 통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밑에 한번 가볼게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은 이쪽 단어에서 이쪽 문단에서 뭘 설명하냐면 칼로리 원리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 주장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문단에서. 자기 주장은 3문단에서 사실 나오거든. 이 문단에서 그냥 칼로리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사실 관심은 없어도 한번 귀를 좀 기울여 줘야겠죠. 1칼로리라는 거는 어떤 에너지의 양을 얘기하는데요. 에너지의 양. 이때 미리투는 여러분도 알지만 분사구기 때문에 분사구는 뒤에서부터 앞에 이렇게 꾸며줘요. 수식합니다. 그래서 1칼로리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데 어떤 에너지의 양이냐면 1도 정도를 온도 1도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1g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 근데 그게 29도네. 30도로 올릴 때 1g의 물을 30도로 그러니까 1도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1칼로리라는 거. 나도 잘 몰라요.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쩌면 이거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거든. 우리 내용 일치할 게 아니면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어떤 개념은 이 컨셉 개념은 1896년에 어쩌고저쩌고의 이름을 가진 화학자에 의해서 처음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넘어가자. 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클레임이 나오는데 준영아, 클레임이 무슨 뜻일까? 땡큐, 주장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면 주장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argue 아니면 클레임이 보통 나오거든요. 이 아까 얘기한 화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이 음식이 필요한데 as fuel, 연료로서 필요하대요. as fuel에다가 연료로서 뭐뭐로서의 전치사 as가 나왔죠. 연료로서 음식을 막 먹는 거야. 자, 뭐 하기 위해? To produce energy.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근데 잘 보세요. 뒤에 as는 다른 애거든요. 얜 접속사예요, 오늘. 왜냐하면 뒤에 주어 동사가 오니까요. 그러면 이때 as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시간 잠깐 줄 때가 아니라 이 뒤쪽만 좀 해석을 해봐. As the steam engine moves on coal. 윤호야, 참고로 coal은 무슨 뜻이지? 땡큐, 석탄이요. 그러면 도훈이가 한번 해볼까? 도훈아, 그것만 해석하면 해보래. As the steam engine moves on coal. 스팀 엔진은 뭐 증기 엔진, 증기 기관 뭐 이런 거. 증기 기관이 석탄으로 움직이는. 그렇지, 잘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민서 이때 as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as만의 뜻은? 지금 저 해석이 맞았어. 그러니까 도훈이 해석이 맞았어.
잘 듣고 있어줘야 돼 친구거든. 자, 그래서 뭐뭐 하듯이라고 해서 하듯이. 자, 그래서 하듯입니다. 하듯이 해석은 이 뭐라 그래 증기기관이 석탄에 의존해서 움직이듯이 우리는 준영아 우리는 스팀 엔진이라고 비유를 할 때 그 석탄에 비유된 건 지금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잖아. 우리가 이제 증기기관과 비슷하잖아. 콜은 그렇지 잘했어. 푸드죠. 푸드에 비견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움직이는 것처럼 증기기관차는 석탄을 먹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단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잘 봐. 칼로리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의 주장은 1도 없어. 이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솔직히 몰라. 이거 이 문단을 봐가지고는. C에서 이 사람의 주장이 나오는데요. 최근 결과는 보여주는데 음식의 칼로리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다.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주장이 되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5단원의 컨셉은 원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에 이 글쓴이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1문단에서 봤었던 통념은 어땠냐면 내가 그 어떤 뭘 먹으면 몇 칼로리, 뛰면은 얼마가 소비되고 이거를 다 계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믿음과 달리 이 사람의 주장은 글쓴이의 주장은 그게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다가 주장입니다. 쓸모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계산하면서 먹고 소비해봤자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거를 기다려야지. 근거 기다려. 왜 쓸모가 없는지, 왜 부정확한지가 나오겠죠. The margin of error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얘는 오차 범위라고 해요. 오차 범위. 오차 범위가 수연아 뭐니? 오차 범위. 한국말 조차가 좀 어려워. 그렇지. 약간씩 안 맞을 수 있는. 땡큐. 그 범위죠. 맞아요. 어떤 계산을 할 때 그게 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틀릴 수 있고 저기까지도 틀릴 수 있는 건데 그게 무려 20%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로 나온 게 쿠키거든요. 쿠키가 예시로 나왔는데 이 쿠키의 열량이 만약에 200칼로리라고 써져 있을 때 준영아 20%가 틀려서 알고 보니 20%가 더 많았네 하면 몇 칼로리인 거야? 200칼로리에서 200칼로리 쿠키라고 적혀있어. 다이제가 200이래. 딱 먹어보니까 알고 보니 200보다 이만큼도 더 큰 열량일 수도 있어. 200의 20%가 얼마? 240. 그래서 잘했어요. 240까지 갈 수 있고요. 윤호야 그거보다 오히려 반대쪽이었어. 알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열량이 덜 나가네.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160.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잘했어요 둘 다. 16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 24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죠? 추가로 열량이 높은 식단은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도훈아 아까 necessarily 뭐라 그랬지? 배웠잖아. 바로 방금 전에 배웠잖아. 민석? 땡큐. 반드시입니다. 반드시라고 써보세요. 그것은 반드시 이끌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높은 어떤 하이 칼로리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weight gain, 체중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질이 더 중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자신의 주장은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에 나오는데요. 음식과 식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앞에까지죠? need 앞에까지. 우리 음식과 식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need to be reorganized. 다시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이제 끝난 거고 밑에는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갈게요. 원은 여기서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아무나 여러분 뭐 독자들 얘기해요. 독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뭘 먹는지에 대해서 항상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비록 conscious니까 굉장히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인식된다. 굉장히 거슬린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에 대해서 물론 신경 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it's okay. 괜찮다. To have unhealthy foods. 가끔 건강하지 않은 음식 먹어도 괜찮다. 또는 때때로 과식해도 괜찮다. It's important to에서 선생님이 여기다 밑줄 그을까 얘들아? 글쓴이가 important를 언급하면 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단어는 아무나 고르는 게 아니에요. 글쓴이가 진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고르는 거야. 자,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시 가주어죠. 투부정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To focus on and enjoy food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에 집중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거지. 알겠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만약에 우리 바디가 보내는, 몸이 보내는 시그널에 집중한다면, 들어준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약간 그걸 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끝. 자, 시간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 복습해주세요. 여기서 배웠던 걸 좀 복습을 해주시고. 원래 우리가 오늘 3단원까지 사실 나갔어야 되는데. 나갈 겁니다. 5분이 남았지만 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장 넘기셔서 130쪽 갑니다. 130쪽에 한번 읽어주세요. 20초밖에 없어서 읽어주세요. 그냥 뭔 얘기 하는지만 앞에 조금이라도 1문 단위로 좀 읽어주세요. 우리 윤호도 일단 읽어야 돼요. 130쪽 가서 읽어주시고요. 오늘 3개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이어서 다음 시간에 한 4-5개? 4개? 나가야 돼요. 잘하면 여러분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재가 다 끝나지 못하는 거 너무 미안하죠. 그래도 숙제를 그렇게 그만큼 내진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스테이를 하든 레벨업을 새로운 주제로 오는 겁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쉬는 시간을 침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일단 볼케이노에 대한 얘기죠. 핵심 키워드는 볼케이노였어요. 화산이었는데 화산이 폭발할 때 사람들은 usually 여기입니다 여러분. usually에다가 별표 치세요. 도우나 usually가 무슨 뜻입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게 통념에 대한 얘기 아닐까 얘들아? 그치? 얘는 사람의 통념을 얘기할 때 아주 좋은 시그널 월드예요. 왜? 일반적으로 보통 대개 이 말을 한대잖아. 그러니까 이 글쓴이 생각의 통념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두려워합니다. 화산이 터질 때 용암이나 나도 이거는 찾아보고 알았는데 화쇄류래요. 화쇄류. 이게 뭔지 아는 친구 나중에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화쇄류에 약간 겁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용암 터지거나 막 위에서 막 풍풍 하면 날아다니는 그 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죠. 왜? 그것은 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니까. 그러나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 시그널 원리가 나오죠. 그러나 내 말은 진짜는 이거다지. 진짜는 얘야 하면서 이제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예요. 얘. 주인공은 진짜 얘입니다. 화산재거든요. 애쉬가 이제 재잖아요. 화산재는 그것만큼이나 위험하다가 주장입니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얘도 위험해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너희들은 맨날 용암만 생각하지. 하지만 화산재도 위험해가 이제 오늘의 자기의 생각.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그것은 훨씬 이제 이분은 그 비교급 강조부사죠. 훨씬 더 파괴적이다. 장기적인 효과를 생각할 때 그것은 훨씬 더 파괴적이다. 오늘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이 사람의 주장은 화산재가 용암보다도 어쩌면 더 위험하다 얘기를 할 거예요. B 갑니다. 화산재는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이거 설명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화산재가 뭔지 전혀 모르잖아. 화산재는 이거의 혼합이래요. 혼합. 바위, 미네랄, 유리 입자들의 혼합이에요. expelled from a volcano. 화산으로부터 이렇게 방출된 것들의 혼합인데 volcanic eruption, 그러니까 화산 폭발 중에 due to는 여러분도 알지만 뭐뭐 때문에거든요. due to their tiny size. 민수야, 얘네 크기가 크대 작대? 작대요. tiny니까 작아요. 작고 밀도가 낮아요. 낮아서 the particles. 준영 혹시 particle이 무슨 뜻인지 아니? 아, 이거? 그래? 잘 얘기하고 왔죠? 근데 잘 못 들은 것 같아. 입자예요, 입자. 입자여서 과거 과학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과학 지문에 이 입자들은 그러니까 그 화산재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여기 나오죠. 대시 지금 주격관대고 화산재를 구성하는 이 입자들은 어떻대요? Can travel. 이동할 수 있대요. 여행이 아니죠. 이동할 수 있대요. 긴 거리, long distances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화산재는 그 공중에 있는 화산재는 falls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옵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뭘 만들지도 모르냐면 레이어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과학 지문에서 좀 볼 건데 층이에요. 층. 1층, 2층, 3층 층이거든요. 두꺼운 층을 만들 수 있는데 뭐의 두꺼운 층이냐면 먼지와 같은 물질의 두꺼운 층을 표면에 수마일의 표면에 만들 수 있다. 그럼 여러분도 알겠지만 화산은 폭발을 하고 여기 뭉게 구름이 결국은 퍼지면서 내려옵니다. 모든 걸 안에서 다 태워요. 다 태우면서 화산재가 내려온다. 그게 정말 무섭겠죠. 여기까지고요.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데요. 화산재는 위험하다가 이 사람의 주장이라고 했어요. 화산재는 위험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근거는 좀 읽다가 종치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자들이 매우 단단하고 약간 끝이 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눈과 코와 폐거든요. 폐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호흡기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중에 있는 동안 쟤는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제트 엔진 그러니까 그 비행기들한테 결국 비행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도록 만들 수 있다. 다 취소되는 거야 비행기가. 또한 이런 어떤 화산재가 내려오는 것은 두꺼운 층을 만들 수 있어서 결국 그 꼭대기가 붕괴되게 만든다. 아이고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만 좀 적고 갈게요. 숙제는 그 교재 있죠. 내가 이제 그 독해장까지는 숙제로 내릴 여유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너무 바쁘잖아. 독해장 X라고 써놓을게요. 교재 123부터 133까지 풀어오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수요일 목요일 아들한테도 이게 영상이 갈지도 몰라서 진도 테스트는 있을 건데요. 우리 진도 테스트가 지금 배웠던 거에서 내면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냥 모의고사 문제 8문제만 나올 테니까 뭐 준비할 거 없이 와서 그냥 들어가서 클릭하고 보고 오세요. 알았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단어